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 이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 상담을 진행하는 코디네이터 송숙녀입니다. 오늘은 둘이서 같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연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문희입니다. 연명의료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에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인하대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들보다는 항상 더 환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책을 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생존율이라든지 환자들의 삶이 많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술로 인해서 죽음을 늘리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로서만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결정제도를 일으키게 된 두 가지 사건은 첫 번째 보라매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보라매 사건인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불능의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것을 의학적인 판단과 돌봄의 의무는 근거하지 않은 채 보호자의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으로 의료인과 가족이 살인방조죄에 대해 해당하는 법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평소에 의미 없는, 즉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환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이전의 진술이라든지 가족들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 연명의료를 유보를 하고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인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본인의 질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이것을 대신 결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환자분들께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본인의 병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가 치료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하되 안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즉 자기의 존중,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이와 같은 법률이 일반화되어 있고 공론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였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주의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환자 자신의 결정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한 3가지 있는데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 일단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남은 시간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그것들이 환자가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나라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족주의적인 문화가 이와 같은 거를 상당히 좀 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결정들이 많은 관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주치의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보호자를 나가 있으라고 하고 환자에게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 진료 현장에서는 사실은 거꾸로 보호자만 진료실에 남고 환자를 나가 있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과거의 구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차이가 앞으로 굉장히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 외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가 있으며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이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본인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가 연명의료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 또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정해진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므로 가족 등이 대리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는 다르게 의사로부터 말기 진단을 받거나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하대 병원에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이 모두 가능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다음 세 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즉 임종 과정에 있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의사 2인,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판단하게 됩니다. 의학적 판단이 되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이전에 작성해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 이행을 하게 됩니다. 확인되는 서식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유무를 확인해서 환자가 결정할 수 있으면 환자 스스로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존중하여 작성하는 가족 2인 이상 진술 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가족 전원 합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덕순 간호사입니다.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결정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게 되는데요. 저희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환자에게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양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삶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통해 아름다운 이별이 환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2년 전에 뇌종양으로 임종한 60대 남자 환자인데요. 임종 전에 저희에게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건강할 때 남편의 모습보다 오히려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는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서
남편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해 주셨다고 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별가족 모임을 통해서 아내분이 저희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호스피스 돌봄을 통해서 남편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었고 서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셨을 때 저희 돌봄 팀원들의 가슴에도 많은 울림이 있었고 호스피스의 필요성과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연명으로 중단에 대한 결정을 하고 호스피스 돌봄을 통해 고통 없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과 같은 최선의 의료는 지속됩니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스피스 전문팀이 제공하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한창 여름휴가가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연명으로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60대 중반으로 부부 사이셨고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휴가 첫날인데 우리 부부 둘이 같이 의미있는 일을 하나 하고 싶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둘이 결정 내린 건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하자 였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했고 이제 우리 두 부부에게 남은 건 의미 있게 남아있는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고 오늘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하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 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가 이미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었었는데 가족분들이 그 상황에서 반대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와 환자 가족이 도착했고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항암 치료를 이미 중단했던 상태에서 응급실 도착 당시에 이미 의식은 명료하지 않았고 고농도 산소요법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미 장기 부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가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될 확률이 높고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연명의료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족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가 몇 달 전에 저희 본원에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가족들은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기관삭관 등 적극적인 치료를 모두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과 가족들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상담 요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족들이 느꼈던 감정은 환자가 결정을 미리 해두었지만 현재는 저렇게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냐. 자식으로서 뭐든 해야겠다. 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환자 상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환자가 미리 결정해둔 연명의료 계획서의 의미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왜 미리 본인의 결정을 해두셨을지를 조심스럽게 얘기 드렸습니다. 상담을 마치신 가족분들은 환자에게 의미가 없이 고통이 되는 연명의료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게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잘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내가 결정을 해두더라도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부분은 정말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았고 담당 의사 또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 가족 또한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서 삶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평균 10주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소중한 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하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혹시 요거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2002년도에 남편이 인하대병원에서 폐렴으로 한 석 달 가까이 계시다가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꽂고 오래 있었고 생활도 참 어려운데 그들 하루에 40만 원씩 중환자실에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제도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한 일주일 계시다가 요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없어지고 이런 의료 상담을 다 해서 하고자 왔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런 연명의료 결정을 미리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참 제도가 잘 생겼다는 것이 좋고요. 또 뭐 내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또 이런 경우에 처할 때 말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전하고 싶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잘 작성하셨는데요. 혹시 요거를 작성하고 난 이제 소감은 좀 어떠세요? 작성하고 나니까요. 참 세상이 또 의료기관이 참 잘 돼 있구나. 그렇게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나도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 육체에 오래 사는 거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뭐 참 이런 제도가 있는 이런 인하대 병원이 참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